세계 인권선언 채택 70주년 기념식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BBS 뉴스의 연중 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은 후반기 정각회 회장으로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만납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비롯한 불교계가 전국 곳곳에서 자비나눔을 펼치며 우리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BBS의 영상 공모전 산따라 물따라가 시상식과 함께 13편의 당선작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만 불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각범의 화쟁 토론이 경계 침체 속에서 금융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뤄온 독일식 경제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인권을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문인 세계 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등에 앞장서온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불교계 대표격으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1948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낳은 2차 세계대전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세계 인권선언.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세계 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기념해 서울 대한성공회 주교자 성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경진하기 위한 모든 순간 노력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과 혐오가 넘쳐나는 최근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70주년 인권 기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불교계 대표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행 스님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원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시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왔습니다. 지난달 열린 취임식 현장에 이례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를 축사자로 선정하고 불교계 장애아동복지시설 승가원의 아이들을 직접 초청하는 등 이른바 사람 중심의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87년 6월 항쟁 당시 불교계의 투쟁을 이끌었던 백양사 방장이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도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노동자 인권 문제에 평생을 힘써온 고 노회찬 의원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이 주어졌습니다. 또 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기념해 70회의 타종식이 진행됐고 가수 이은미 씨를 포함한 11명의 시민사회 대표들은 세계인권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불교계는 최근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드는 대사회적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인권선언의 날 행사는 갈등과 분열이 넘쳐나는 현대사회 속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잠시나마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중앙종무기관 종사자들의 대규모 워크숍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정책 기조를 점검합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교계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오는 13일과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양양에서 중앙종무기관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숍은 36대 집행부 정책기조 발표와 관련 논의, 각계 전문가 초청 강연, 성지순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0명에 이르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전체 종사자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워크숍을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새 집행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펼칠 정책 사업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총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동국대가 오는 18일 관련 이사회를 열어 총장 선출 방식과 일정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는 본관 5층 교무위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법인 사무처,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대표가 총장 선임 방식과 일정을 협의해 내놓은 4자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동국대는 내년 1월 총장 선임을 위한 민주적 과정을 거쳐 1월 말까지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고 늦어도 2월 초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열어 선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4자간 대화 협의체는 합의문에서 새로운 총장 선출 과정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8일 총장 선임 관련 이사회 후 총장 선임 과정을 즉각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자 협의체는 발표 직후 향후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총장 선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자 협의 대표로는 박기련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권승구 동국대 교수협의회장, 정황근 동국대 직원노조 위원장, 김종도 동국대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 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순서입니다. 정가의 현장에서 보살행을 펼치고 있는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환점을 돈 20대 국회에서 불자 모임 정각회 회장으로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을 박준상 기자가 만났습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장으로 추대된 강창일 의원은 열렬한 불심의 소유자입니다. 표심을 우려해 자신의 종교에 솔직하지 못한 일부 의원들을 향해선 쓴소리를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좀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교까지 우리가 속이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가? 국회에서 열리는 불교 관련 세미나엔 꼭 참석해 애정을 드러냅니다. 이 다음에 정치 그만두게 되면 저도 근현대사 불교사 한번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태불자였던 강창일 의원이 불교와 더욱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건 중학생 시절 당시 제주도에 응거했던 고은 시인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제주 원명사에 머물던 고은 시인이 시와 글을 쓰는 걸 보기 위해 수시로 절을 찾으며 불교와 가까워졌습니다. 고교 시절 삼선개헌 반대를 주도하다 소년원에 다녀온 뒤 출가를 계획하기도 했고 이후 서울대학교에 진학해서도 불교 학생회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유신 반대 혐의로 형을 살기도 했던 강창일 의원의 불심 한가운데는 엄혹한 시절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처님께 물으며 알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화두 잡고 한 일주일 지냈는데 그때 결론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최소한 또 대모만 해도 5년 이상 이래요.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17대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강 의원은 부처님의 가피로 국회에 들어왔으니 회양해야 한다며 정각회 재건과 정각선언 중창, 국회 봉축탑 조성을 이끌었습니다. 의정 현장에서도 화쟁과 상생을 통해 양극단을 묶어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면서 여기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는데 이게 막 이 극과 극으로 치닫게 되면은 싸움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우리 민족의 공통된 정신적 근간 불교를 통해 앞으로의 남북 평화를 이끌 수 있다는 강창일 의원. 정각 회장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봉축탑을 장엄하며 자비광명을 비췄던 19대에 이어서 20대 국회에서의 활동도 기대됩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창작 찬불과 포교에 앞장서온 전 한국불교음악협회 이사장 운문 스님이 어제 세수 92세, 법납 75세로 입적했습니다. 1950년대 초부터 창작 찬불가를 만들어온 운문 스님은 예불가, 보현행원, 산회가를 비롯해 1000여 곡이 넘는 곡을 작사했습니다. 운문 스님은 어린이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불교 포교를 위해 불교 동요집과 어린이 찬불가도 발간했습니다. 스님의 빈소는 일산 동국대병원 지하 2호실에 마련됐고 스님의 법구는 내일 벽제 승화원으로 옮겨져 화장될 예정입니다. 추운 겨울이 부쩍 다가온 요즘은 우리 주위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과 도움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자비 나눔을 펼치며 우리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보기에는 평범한 주거단지입니다. 하지만 한 발짝 들어가 보면 갈 곳 마땅치 않은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영구 임대 아파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최저 생계비에 의존해 살고 있습니다. 방문자가 거의 없어 늘 적막한 이 아파트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불교계 장기의정 운동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서울 노원구 중계 2~3동에 위치한 이곳을 직접 방문해 온정 가득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어렵고 그런 분이 많고요. 특히 이번에 중계 2~3동은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방문해 봤지만은 아주 추운데 어렵게 연탄도 못 대고 추위가 아주 심한데 그런 분들에게 좀이라도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이불하고 또 간식하시라고 라면하고 사왔습니다. 인기 연예인을 비롯한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들은 각 가정을 돌며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후원회에서 준비한 솜니불 200채와 라면 2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TV에서만 봤던 유명 인사들의 깜짝 방문에 주민들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굴이 밝아 보이시네요. 네. 피부도 아기 같으셔. 마음이 부처님 같으시고.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네. 내 노래 듣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이렇게 됐을 몰랐네요.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불교계의 자비 나눔이 우리 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 사성함은 경내 커피 판매와 자판기 수익금을 통해 마련된 1,000만 원과 쌀 200포를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금정총인 부산 범어사 사부대중들은 김장김치 1,300포기를 담가 산하 사회복지법인에 보시했고 천태종 삼용사는 1,350포기의 김장김치를 지역 다문화 가정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함께 나눴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비롯한 불교계의 자비 나눔이 매서운 겨울의 문턱에서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홀몸 어르신 등에게 따뜻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휴일에 도심 무료급식소를 깜짝 방문해 배식 봉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원행 스님은 지난 일요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원각사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 무료급식소를 찾아가 어르신 200여 명에게 직접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또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힘들어하는 이들 어르신들에게 손수 마련한 방한 점퍼 180벌을 함께 나눠줬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진경 스님, 조계종 사업부장 주혜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송하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종로 탑골공원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매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대구 상락선원이 수성구 파동에서 남구 봉덕동으로 자리를 옮겨 개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관음보살상 점안식 40불공 개원식 순으로 진행된 법회에서 상락선원 주지 해문 스님은 절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우리 대덕 스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불사님들이 성원해 주신다면 이 도량이 훌륭하게 자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방에 퍼지는 그런 기초 민물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암 회주 원인 스님은 축하 법문을 통해 근본이 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을 통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법회에는 수도암 회주 원인 스님, 중앙종회 의원 지우 스님, 능화사 주지 해강 스님, 남해 보리암 포교당 선문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고 구암고등학교 박경태 학생 등 모범 학생 2명에게 50만 원씩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우리 국토의 수려함과 전통산사의 아름다움을 담는 BBS 산따라물 따라 영상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환경부, 국토부, 해양부 장관상 수상작을 비롯한 13편의 당선작이 시상식과 함께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가슴을 두드리는 음악과 함께 명산 명찰에 담긴 천년의 혼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계절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는 오색의 우리 국토는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꽃과 물, 바다 섬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고 치악산과 구산섬은 실륵사 등의 명소가 다양한 촬영 기법과 구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BBS 불교 방송의 산따라 물따라 공모전 작품들이 BBS 3층 법당에서 시상식과 함께 선보였습니다. 환경부 장관상과 국토교통부 장관상, 해양수산부 장관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상, BBS 불교방송 이사장상, BBS 불교방송 사장상 등 13편의 수상장 모두 우리 자연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담아냈습니다. 인간, 우리들이 가장 위협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자연과 어울려서 이 지구를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더욱 확대가 돼서 아름다운 우리 강산과 우리 전통 사찰, 전통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또 가꾸고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년의 혼과 오색을 품다 등의 당선작들은 오랜 시간 착실한 준비 끝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조금씩 핸드폰으로 찍어왔던 건데 그거를 모아서 이렇게 편집했던 작품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장관산 시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영상으로 수놓은 우리 자연문화유산의 아름다움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연을 접하면서도 그냥 스쳐가거나 못 봤던 모습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사에 계속 영상을 돌리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거기서도 한번 돌려보고 싶습니다. 공모전을 주관한 BBS의 선상신 사장은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발굴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고, 심사를 맡은 유자효 위원장은 자연과 어우러진 사람들의 모습도 눈여겨 봐주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불교 방송만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대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 유적이라든지 그 가치도 물론 중요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자연과 산사, 그 안에 사람들까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더한 산따라 물따라의 당선작들은 TV와 뉴미디어 등 BBS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불자와 국민들을 찾아갑니다. 산따라 물따라 화이팅!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인 제주 관음사와 BBS 불교방송이 서로의 목적 사업 달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과 BBS 불교방송 선상신 사장은 어제 오후 서울 마포구 불교방송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BBS 불교방송은 관음사 관련 뉴스 취재 보도와 관광명소 홍보 등에 협력하고, 관음사는 BBS 불교방송 제주지방사가 방송 포교를 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BBS 불교방송의 제주 포교에 한마음으로 돕겠다고 말했고, 선상신 BBS 사장은 제주지방사 개국 이후 경영 안정화 등 할 일이 많은데 제주 불교계와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대만 불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BBS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페이에 위치한 대만 자재병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단체인 대만 자재공덕회 설립자이자 대만 자재병원 설립자인 증엄 스님의 법문이 병원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대만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증엄 스님의 감로와 같은 설법에 병원 직원과 환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됩니다. 자재병원을 찾은 한국 측 방문단도 합장의 예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국회격인 대만 입법원 원장을 지낸 왕금평 전 대만불교 신도회장의 초청으로
최근 대만을 방문한 부산불교방송 사장 수불 스님 등 방문단 일행은 부산과 대만의 불교 문화 교류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가는 그런 기회를 삼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대만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깊은 연구를 해서 한국 불교하고 대만 불교하고 또 한국 국민하고 대만 국민들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단은 또 대만 화범대학과 입법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하며 상호 우위를 다졌습니다. 저희들의 2세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역사적인 오울과 우정에 대한 걸 깊이 생각하시어 더욱더 그걸 기반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각 분야에서 서로의 행제 우위의 국가로서 존중하는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대만의 불교 문화 교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불교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경남 창원 성주사와 사회복지단체 두리나리가 템플스테이를 통한 청소년 활동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주사는 앞으로 두리나리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자아 발전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 두리나리는 성주사 템플스테이에 적극 동참하면서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8일과 9일 협약식을 겸한 1박 2일간의 첫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으며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참여했습니다. 경제 침체 속에서 금융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뤄온 독일식 경제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패망국에서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으로 다시 일어선 독일의 저력도 이 시대의 교훈이 되고 있는데요.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물론 금융과 산업의 균형 발전 등으로 사회적 조화를 이룬 독일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각범의 화쟁 토론이 집중 조명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독일의 산업과 금융이 균형 발전을 이루게 된 역사적 연원을 되짚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소규모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하게 만든 메커니즘을 어떻게 봐야 할지 탐구했습니다. 독일이 산업과 금융이 균형 있게 발전했다. 이거는 세계가 다 아는 일인데 그렇게 되게 된 역사적인 연원이 뭐라고 보십니까? 패널로 나온 홍순영 한성대 특임교수와 모리츠 빈클러 법무법인 율촌 외국인 파트너 변호사는 지역적으로 고르게 발전한 금융과 산업의 호혜적인 관계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꼽았습니다. 은행들은 단지 재무제표상 상태가 좋은 기업이 아니라 이른바 관계금융을 통해서 기업의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발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경쟁력 있는 곳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정이 잠시 나빠지더라도 바로 대출을 중단하지 않고 그간의 신뢰를 토대로 지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스파카스라든가 라이프하진이나 폭스방크는 그 지역 주민한테도 저리로 대출해주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도 역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어떤 위기가 와도 그런 지원을 갖다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그 독일이 오늘과 같이 산업과 균형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독일은 주식회사보다는 규모는 작더라도 탄탄한 유한회사 내지는 합자회사가 많습니다. 이들은 재정 자립도도 높아 글로벌 금융 위기의 파고도 잘 넘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결은 신뢰와 경쟁. Und jemand, der das Geschäft eines lokalen Geschäftsteilnehmers oder Unternehmers gut kennt, da kann sich ein Vertrauensverhältnis entwickeln, weil man seine Bedürfnisse, Nöte, aber auch seine Talente und Qualitäten kennt. 이각범 이사장은 공정한 경쟁 그리고 신뢰에 기반한 균형 발전이 독일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충남 예산산성에서 백제의 지방산성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 석벽 건물지가 발견됐습니다.
예산군은 예산읍 산성리 예산산성 정상부 1,855제곱미터 일원에 대해 발굴 조사를 한 결과 남북길이 27m, 잔존 동선업이 3m의 대형 석벽 건물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사진자료집 개성의 역사와 유적을 편찬했습니다. 자료집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개성에 있는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촬영한 사진 약 320장을 수록한 260쪽 분량입니다. 신안군이 지역에서 전통자수의 맥을 잇고 있는 예림 전통자수연구원 이미려 원장과 가칭 신안 전통자수 박물관을 추진합니다. 이미려 원장은 목포 출신으로 1976년 자수공예에 입문한 후 2003년부터 지도읍에 살며 현재까지 작품 활동과 후진 양성을 하는 전통자수 명인입니다. 예로부터 빼어난 우리나라의 산과 그 속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진 산사를 가리켜 명산, 명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난 산마다 자리한 전통 산사들은 산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조화로움으로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BBS의 영상 공모전 산 따라 물 따라에는 지금까지 150여 편의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자연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이 보다 많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돼 세계와 만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11일 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